집안에 있는 공기청정기, 제습기 다 갖다 버려도 됩니다. 다 당근하세요. 진짜 꿈의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나와버렸습니다. 과연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사무실에 설치해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뒷프로그입니다. 요즘에 공기청정기랑 제습기 집에 다 하나씩 있으시죠? 저는 공기청정기는 그렇다 쳐도 제습기 없이 정말 이 한여름을 보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둘째 하원이가 이제 28개월이 됐는데 여름만 돼서 에어컨을 키면 항상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 감기의 원인이 에어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의 사용량을 좀 줄이고자 지금 제습기까지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제습기가 엄청 시끄럽기도 하고요, 또 뜨겁게 열이 나요. 그리고 또 배수 호수 있잖아요. 매번 물을 갈아주기 어렵다 보니까 상시 배수를 하게 하려고 배수 호수까지 끼니까 인테리어를 또 굉장히 상하게 만듭니다. 한여름에 이렇게 뜨겁게 열이 나는 기계를 집안에 켜놓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놈의 제습기 집안에 하나만 있다고 해서 효과가 있나요? 각 공간마다 있어야 이게 또 효과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죠. 이 필요 악 같은 공기청정기와 제습기를 없앨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이상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진짜 꿈의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나와버렸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 특화된 더욱 진화되어버린 전열교환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전열교환기의 장점은 더 극대화를 시켰고 드디어 제습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제품이 나왔어요. 뭐 그동안에도 이 비슷한 제품들이 있기는 했지만 비용도 엄청나게 비쌌고요, 전기세도 많이 먹는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단점을 극복한 정말 좋은 장치가 나와서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바로 경동나비엔에서 개발한 제품인데 제습 환기 청정기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이전한 사무실에 한 달간 설치하고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열교환 장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건축 기술로 알려져 있는 독일의 패시브 하우스에서 이야기하는 건축의 3대 요소는 단열, 창호, 그리고 환기입니다. 좋은 집이 되기 위해선 좋은 샤시나 단열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게 환기라는 건데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창문 열면 되지, 그게 뭐가 필요하냐. 맞아요, 열면 됩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좀만 더 들어보세요. 외부 공기가 항상 늘 좋은 공기일까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이 가득한 날이 더 많습니다. 이때 문을 열면 나쁜 공기를 집 안으로 들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시골이라 공기가 좋은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장마철에 습도는요? 창문을 활짝 열어서 집 안에 습도를 90%까지 올리실 건가요? 집에서 습도가 높게 되면 악취가 발생할 수도 있고 세균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가 울 수도 있고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장마철에. 그리고 페인트 벽면이라면 습기를 먹었다가 마르면서 크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한테도 안 좋지만 우리 실내에 있는 인테리어에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공기가 꿉꿉해져서 굉장히 불쾌하게 되죠. 에어컨도 제습 기능이 있지만 일정 온도에 맞춰지게 되면 이제 제습 기능은 멈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습도를 낮추려면 에어컨의 온도를 더 낮춰야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추운데도 꿉꿉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쾌적함은 습도만의 문제도 아닌데요, 실내에서 계속 발생되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취사할 때나 뭐 세제, 새로운 가구들에서 나올 수 있는 VOC2나 유해물질 같은 오염원을 지속적으로 밖으로 내보내야 정말 쾌적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맞바람이 최고야. 맞습니다. 맞바람 치면 좋죠. 그런데 맞바람은 날씨, 풍량, 이웃 건물의 난류에 의해 좌우됩니다. 오늘은 잘 되고 내일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늘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공기를 순환시키는 이 전열교환기가 필요한 건데요, 차가운 공기는 따뜻하게 만들어서 실내로 깨끗하게 필터를 걸쳐서 넣어주고 뜨거운 공기는 또 차갑게 만들어서 필터를 걸쳐서 실내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내에 있는 안 좋은 공기는 또 밖으로 빼주게 되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24시간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열교환 장치이고요. 아마 뒷프로그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열교환기까지만 있으면 쾌적해지는 건 독일 이야기고요. 우리나라는 다르죠.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습도입니다. 독일은 습도가 보통 70에서 80% 좀 습도가 높을 때요. 근데 우리나라는 90%가 넘어가게 돼요. 거의 그냥 물속에서 사는 거죠. 앞으로는 이 습도가 계속 더 올라갈 거라고 하던데 정말 이 습도를 제어해야만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습 환기 청정기가 과연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설치해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전한 사무실은 반지하입니다. 그래서 약간 지하 특유의 약간 그런 쾌쾌함이 있었어요. 이보다 더 좋은 테스트 장소는 없다. 지금까지 한 달여간 뒷프로그가 사용해보면서 모았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환기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충분히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테스트는 제습 기능 위주로 제가 좀 테스트를 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사가 마무리된 것은 9월 초입니다. 그래도 보수할 곳들이 좀 많아서 문을 꽤 많이 열고 지냈었고요. 장마가 끝나기 전이라 정말 극한의 더위를 느끼면서 이제 사무실 마무리 공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문을 좀 열어놨기 때문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이때는 좀 습도가 제어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공사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요. 저희가 에어컨은 25도로 전체를 맞춰놨고, 이제 제습 환기 청정 장치는 제가 제습 모드로 해놓고 계속 사용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습도가 60% 내외로 계속 유지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9월 19일날 저희 사무실에서 오픈 파티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거든요. 그랬는데도 실내 공기가 답답해지지 않고 항상 쾌적하더라고요. 이날의 그래프를 봐도 아 정말 쾌적했구나 라고 수치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아직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에어컨이랑 같이 틀어놨으니까 같이 제습이 돼서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이번에 좀 연휴가 길었었잖아요, 추석 때. 요때 제가 또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에어컨 가동은 다 멈춘 상태에서 일단 제습 환기 청정 장치도 전원을 내렸어요. 그래서 실내 습도가 몇 %까지 올라가나 확인을 해봤더니 7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습 모드를 해서 목표 습도를 50%까지 놓고 하루를 놔둬봤습니다. 그랬더니 실내 습도가 50%까지 내려간 걸 확인을 했어요. 에어컨을 키지 않았음에도요. 이론상으로 이게 제습이 좀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제습이 잘 돼요. 뜨거운 열도 안 나고 소리도 안 나고 또 우리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제습이 잘 되는 꿈의 장치가 진짜 나와버린 겁니다. 그런데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저희 사무실은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천고가 2700이 기본이고요. 오피스 공간의 천고가 높은 곳은 3300 정도가 됩니다. 일반 집은 천고가 2200에서 2400 사이일 텐데 저희가 2700 이상이라는 건 최적이 훨씬 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제습 이 정도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집이라면 훨씬 더 이게 성능이 잘 발휘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습 환기 청정기 장점만 있을까요? 단점도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단점부터 이야기해야 되겠죠. 첫 번째 단점, 이 제습 환기 청정기가 어떤 식으로 제습이 되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제습 환기 청정기에도 소형 컴프레셔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로 이제 제습을 한다고 해요. 컴프레셔랑 로터를 통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전기를 조금 먹습니다. 300W 정도 먹는다고 하는데 기존의 전열기관 장치는 전기세를 그냥 걱정을 안 하고 계속 틀어놔도 됐었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은 생각해야 돼요. 어느 정도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얘가 300W를 먹는다고 해도 계속 300W를 먹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이제 300W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300W를 24시간 한 달 내내 켰다고 가정을 해보고 전기세가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누진세가 없는 250kWh 제1 구간에서는 한 달 내내 300W를 쓰게 된다면 49,500원이 나왔어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예고요. 실제로 습도를 아주 강하게 제어해야 될 때는 300W를 다 쓸 때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제습이 이루어지고 간헐적으로 쓴다고 했을 때는 한 30%의 전기 용량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300W의 30%인 것으로 한 달 내내 계산을 했을 때는 한 달에 한 9,900원 정도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 기존의 환기 청정기보다 제습 환기 청정기가 조금 더 비쌉니다. 당연히 제습 기능이 추가가 됐으니까 조금 올라간 거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세 번째 단점, 이 에어 모니터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또 습도를 측정해서 얘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에어 모니터가 있는 곳 기준으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각 방에 좀 상황이 틀릴 수도 있어요. 따로 제어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로 제어를 하려면 한 대씩 다 놔야 돼요. 그러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용부의 에어 모니터를 놓고 자동으로 제어해서 쓰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장점이죠. 제습이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빵빵 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정온 제습이라는 거예요. 에어컨처럼 제습을 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실내 온도를 낮춰서 제습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제습기처럼 또 실내를 뜨겁게 만들면서 제습을 하지 않고 얘는 온도를 유지하면서 제습을 한다는 게 이 장치의 핵심 기술인 것 같아요. 정말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이 제습 환기 청정기 한 대로 공기청정기와 제습 환기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공기청정기, 제습기 다 갖다 버려도 됩니다. 다 당근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단점에서 언급드렸던 전기세 부분인데요. 일단 제습기를 안 돌려도 되고요. 공기청정기를 안 돌려도 돼요. 그리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전기세가 덜 들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집이 정말 쾌적해집니다. 유해물질과 공기질 뿐만 아니라 제습까지 되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추워서 생겼던 결로
연로나 샤시, 뭐 단열 같은 여러 가지 문제는 지금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놈의 제습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드디어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나왔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용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습 환기 청정기는 지금 네이버 기준으로 봤을 때 29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기값도 기계값인데 문제는 이제 설치비예요. 기존의 전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는 집이라면 제습 환기 청정기 자체에 기본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만 단순 교체했을 때는 딱히 설치비가 추가로 들지 않지만 구축이라든지 배관이 없던 곳에 제습 환기 청정기를 설치하려면 설치비가 따로 들어갑니다. 설치가 쉽지는 않지만 그 쉽지 않은 거를 극복하고 꼭 달고 싶은 만큼 이 장치는 정말 좋은 장치니까 인테리어를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다른 건 안 하셔도 꼭 이 제습 환기 청정기는 다셨으면 좋겠어요. 이 제습 환기 청정기를 다는 것은 리모델링 공사할 때가 적기입니다. 그래서 꼭 인테리어 하실 때 제습 환기 청정기까지 설치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제습 환기 청정기는 일반 전열 교환기와 달리 드레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계실에 배수할 수 있는 설비를 해놓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다음 유지 보수 부분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 공기의 질을 좌우하는 거다 보니까 이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필터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제습 환기 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이 알림을 줍니다. 이제 언제쯤 이제 필터 갈 때가 됐다. 또는 경동 나비엔에서 이제 구독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면 기사님께서 오셔서 필터도 교체해 주시고 기계 상태도 점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타이밍을 잘 맞추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경동 나비엔의 구독 서비스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아마 분명히 까먹을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전열교환기를 안 쓴 지 너무 오래돼서 그 안에 배관이 되게 많이 오염이 됐을 것 같다. 이러면 다 뜯고 다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전열교환기 배관을 전문으로 청소하는 청소팀이 있습니다. 그 청소팀에 의뢰하면 한 20만 원 정도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배관을 싹 청소하고 기계를 교체해서 쓰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소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전에 안 좋은 기억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기계와 제대로 설치를 했다면 전열교환 장치에서 나오는 소음은 거의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바람이 나오는 소리가 밤에 잘 때 살짝 들릴 수 있는 정도인데, 이것도 저희가 치침 모드를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또 약하게 제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 때문에 못 쓰겠다, 뭐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 소음 걱정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제습 환기 청정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저희 새로운 사무실에서 처음 촬영을 해봤습니다. 제가 꿈꾸던 사무실은 디자인이 예쁜 사무실이기도 했지만 정말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제습 환기 청정기 덕분에 이 지하실이었던 저희 새로운 사무실이 정말 쾌적한 공간이 된 것 같고요. 이 쾌적한 공간에서 또 고객님들의 쾌적한 공간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공간을 만드는데 중심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쾌적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꼭 인테리어 상담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오는 게 아니더라도 이 제습 환기 청정기를 경험해 보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놀러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전 또 다음에 좋은 공간과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테리어 크리에이터 디프로그였습니다. 집이 아니다, 삶을 디자인한다. This is my home, 디프로그.